WHO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의 80% 정도는 우리 몸의 면역력만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음식이 아니더라도 몸의 면역력을 높일 뿐더러 바이러스 확산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강한 멘탈 만들기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는 멘탈관리법의 멘붕 박사 박준하입니다. 마드리드 국립의대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시험 스트레스를 겪는 동안 의대생들은 약해진 면역 반응을 보였고 독감이나 감기 같은 평범한 질병에도 잘 걸렸으며 월경 주기도 불규칙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공포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스트레스 자극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곤 하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분들일수록 면역력도 떨어지고 멘탈도 흔들리게 됩니다. 강한 멘탈 만들기 3단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스트레스를 겪으면 왜 면역이 약해지고 독감에도 잘 걸리게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들이 몸에 들어오면 코 속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거나 몸속을 돌아다니던 팩맨처럼 생긴 면역세포가 독감 바이러스들을 잡아먹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팩맨들은 대식가처럼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고 해서 대식세포라고 부르는데 팩맨은 잡아먹은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을 마치 사냥꾼이 사냥한 동물의 뼈를 걸고 다니듯이 걸치고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팩맨의 공격을 피해 몸 안으로 침투에 성공한 바이러스들이 있다면 순식간에 증식을 하게 되는데 침입한 바이러스들을 퇴치하기 위해 후방에 있던 지원군 면역세포들이 나서게 됩니다. 지원군들은 팩맨이 전시하고 다니는 바이러스 조각을 알아보고 그 바이러스들만 공격해서 퇴치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무기 생산 준비까지 4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무기를 항체라고 부르고 항체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바이러스들은 퇴치됩니다. 그래서 보통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며칠 앓다가 4일 전후면 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면역세포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좀비에게 쫓기는 영화를 볼 때 식은땀이 흐르고 등골이 오싹해지거나 심장이 뛰면서 무섭지만 영화관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긴 해도 이게 그저 영화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앞머리의 생각내는 저건 영화일 뿐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반면 감정을 담당하는 4살 지능의 감정뇌는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좀비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감정뇌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몸은 살기 위해서 도망치거나 또는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긴장하고 전시태세로 전환됩니다. 평화시에는 학교도 운영되고 복지정책도 펼치고 나라가 잘 돌아가지만 전쟁 중에는 일단 적군을 물리치고 봐야 하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몸이 전시태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몸 안에 침투한 바이러스들을 처리할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은 숫자가 줄어들거나 남아있는 애들도 배가 고파 메가리가 빠지고 골골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몸속에는 하루에도 5,000마리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평화시에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경계근무를 서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암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시면 면역세포들이 골골거리거나 멍따를 때리게 돼서 암세포가 바로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좀비 영화 같은 공포 영화를 보지 말자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몸에 에너지가 돌게 하고 순간적으로 집중력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좀비 영화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영화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상영될 때 일어납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장님에게 결제받으러 갔는데 보고서 표지가 마음에 안 드셨던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 날이셨는지 내용은 보지도 않으시고 보고서를 집어 던지시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때려쳐! 라고 고함을 치십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들을 주섬주섬 주워서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실을 나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보고서 수십 장이 공중에 날아다니던 장면과 고함 소리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생각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싫은 재방송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보고 또 보면서 당장 사표 쓰고 때려칠까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재방송이 계속 상영되고 있으면 감정뇌와 몸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면역력은 떨어지고 멘탈 능력도 흔들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재방송을 보는 횟수도 줄어들고 기억이 흐릿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트레스 당시 경험했던 불쾌한 기분과 감정들은 흘러가지 못하고 진흙처럼 어딘가 쌓이면서 우리의 면역력과 멘탈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멘탈을 강하게 만드시려면 그 어딘가에 쌓이는 스트레스 진흙을 찾아내서 흘러가게 해야 감정 내의 전쟁이 비로소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 스트레스 진흙은 어디에 쌓이고 어떻게 하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를 강한 멘탈 만들기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멘탈 만들기 첫 번째 단계는 몸에 쌓인 감정 청소하기입니다. 신경과학의 뇌영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살면서 겪었던 과거의 상처와 스트레스의 힘든 감정들은 우리의 몸 어딘가에 배터리 충전되듯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화병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돌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가슴을 쾅쾅 치시고 공을 잘 못 던지겠다는 야구 투수들은 마운드에만 서면 손의 감각이 이상해서 공을 놓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몸의 취약성이 다 달라서 몸 어디에 어떤 병이 걸리는지가 다 다르듯 불쾌한 감정이 쌓이는 몸의 부위도 저마다 다른데요. 냇물이 흘러가다가 모래가 일부 쌓이면 계속해서 그 부근의 둔덕이 더 높아지는 것처럼 살면서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들은 냇물 바닥에 진흙이 쌓이듯이 우리 몸의 특정한 부위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휘젓고 다니면 바닥에 진흙이 순식간에 올라오면서 흙탕물이 되듯이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시면 몸에 쌓여있던 스트레스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불쾌감에 휩싸이거나 멘붕에 빠지게 되고 그런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멘탈을 강하게 만드시려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몸 어딘가에 진흙처럼 쌓여있는 스트레스 감정들을 찾아내서 털어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몸에 쌓인 불쾌감을 털어내는 방법들은 여러 있지만 다른 영상들에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혼자서도 빠르고 손쉽게 불쾌감을 청소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법을 찾아내고 수천 명에게 적용해보고 검증하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이 기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시는 건 몇 분 정도의 시간이면 됩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거나 또는 무기력하고 화가 나실 때 잠시 눈을 감고 이 불쾌한 기분이 내 몸의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는지 몸의 느낌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십니다. 어떤 분은 온몸의 느낌이 다 안 좋다는 분도 계시고 뒷머리가 땡긴다,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심장이 빨리 뛴다 또는 이마에 뭔가 쏠리는 느낌이다 등 다양한 불쾌감을 보고하시곤 하는데요. 그러면 그 불쾌감이 어떤 색깔로 되어 있는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상이 잘 되는 분도 있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상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색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도 눈을 감고 집에 있는 차가 어떤 색일지 떠올려 보시면 색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불쾌감이 어떤 색깔일지 그저 느낌을 떠올려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검은색이나 회색 또는 검붉은 색을 떠올리시곤 하는데 물론 다른 색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색이 떠오르든지 숨을 크게 내쉬면서 그 불쾌감의 색을 연기 뱉듯이 내뱉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깃집 환풍기가 그 연기를 다 빨아들여서 가져가는 느낌으로 뱉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뱉어내시다 보면 불쾌한 느낌의 색깔이 다른 색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바뀐 색깔도 계속해서 몸의 느낌이 편해질 때까지 몇 분 정도 계속 뱉어내기를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진정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20대 여성분이 원룸에서 혼자 자려고 누웠다가 누군가가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문을 부서져라 한참을 쿵쿵쿵쿵 두들기는 바람에 무서웠던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그 후로 자려고 누우면 계속해서 저벅저벅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고 2년 동안이나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눈을 감고 그 저벅저벅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무슨 색일 것 같냐고 물어보았고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은 몸 어디서 느껴지는 것 같은지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린 기법처럼 그 색깔을 연기 뱉듯이 뱉어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몇 분 정도 뱉어내기를 하시고 나선 불안감이 덜한 것 같다고 하셨고 그 후로 잠을 잘 주무시게 됐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기억과 함께 몸에 저장되는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그 감정을 경험했을 당시에 장면이나 소리, 몸의 느낌 또는 맛과 냄새 등 오감각이 뭉쳐진 상태로 몸 어딘가에 저장되는데요. 이 오감각의 느낌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덜어내면 기억에 담겨있던 불쾌감이 청소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몸 어딘가에 쌓여있는 불쾌감을 청소할수록 우리의 감정뇌도 몸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스트레스에 빼앗겼던 내 삶의 통제력을 회복해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한 멘탈을 만들기 위한 1단계 몸에 쌓인 감정 청소하기에 대해 알아보셨고요. 다른 단계들은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멘붕 박사의 멘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점점 더 향상되어갈 여러분의 멘탈 관리 능력을 응원드리는 멘붕 박사 박준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